주에 우리가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대응 전략이 조금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먼저 드리고 탑픽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선상 파트너님이 이제 지난주에 로봇 주제로 지능형 솔루션과 그리고 3D 검사 솔루션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CMS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주간 조금 줄줄줄 흘러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보는데, 뭐 이제 방송 당시에는 이제 다음 날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4월 9일 저점이 이제 19,700원이니까 제 생각에는 2만 원 근처 부분에 더 내려가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4월 9일 저점을 만약에 깨버리면 기간적으로 오래 걸려요. 한 몇 달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물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뭐 손절매를 하시든지 과감하게. 근데 지금은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번 주에부터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죠. 근데 이제 조정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같이 빠지면서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요. 지수가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이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빠집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많이 안 빠질 때. 근데 이제 물론 반등 주다가 이제 빠졌지만은 그래서 거의 99%는 지수가 폭락하거나 조정이 좀 세면 모든 종목이 다 빠져요. 거기에서 안 빠지는 종목들은 이슈나 테마를 탄 소수의 종목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음 주까지는 안 갈 거예요. 왜냐면 5선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조금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저점이 나오는 거 보고, 저점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빠졌다가 5일선을 다시 돌파하잖아요. 그럼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2만 원을 깨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다음 주 한 3, 4일 정도 기다렸다가 저점이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매수 타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3, 4일을 좀 기다렸다가 2만 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저점이 나온다면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주에 언급을 해주신 종목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 이터닉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무래도 이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아니면 세제 혜택을 조금 축소시키는 또는 없애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 이터닉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달성을 시켰습니다. 네. 2만 원을 넘겼으니까 2만 3천 원 갔으니까 한 30% 정도 시세를 냈으니까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요. 일단 이제 감세 법안 얘기 나오고 이제 트럼프의 기조는 친환경 폐지잖아요, 원래.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그 ESS라든지 태양광, 그다음 뭐 풍력 이런 신재생 쪽은 앞으로 대세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친환경 폐지하도 안 된다, 그 얘기들까지 드렸어요. 특히나 이제 SK 이터니스는 ESS 에너지 장치에 미국 쪽에 이제 진출해 있고 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제시한 목표가 이상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차익 관점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쭉 빠져서 뭐 한 16,000원 이하로 다시 내려온다, 그럼 그때 다시 공략하시고 지금은 신규 진입하지 마시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30% 정도는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탑픽주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뭐 이제 얘기했듯이 감염병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는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징글징글한데 또 코로나가 오면 진단키트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치료제나 백신 쪽도 있지만은 가장 수혜는 진단키트예요. 왜냐면 밀접하거든요. 진단키트는 바로 매출이 떠거든요. 저도 진단키트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슈마시스 거도 몇 번 사서 써봤고, 그 다음에 SD 바이오센스, 시젠 거, 뭐 이런 것들 사서 써봤는데,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1순위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주일 전부터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엑서스 바이오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엑서스 바이오는 원래 주 품목이 말라리아 그 진단 키트예요. 말라리아. 근데 이제 말라리아는 우리나라는 발생이 별로 안 됩니다. 동남아 쪽 더운 지방, 풍토병이죠.
이제 거기서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매출이 급증했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10배 이상 급증했죠. 예. 이익도 엄청나게.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재미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CJ라든지 SD바이오센스, 엑서스바이오는 그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한 재작년부터는 이제 매출이 급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는, 고민관도 코로나 진단 키트를 지금 개발해서 미국의 FDA 승인 지금 획득을 해놨어요. 이제 물론 바로 매출은 뜨진 않지만 미국의 FDA 승인 절차를 받았고, 자회사가 이제 웰스바이오가 있는데, 웰스바이오가 이제 사우디하고 독점 계약을 했어요, 지금. 사우디 쪽에. 그 다음 이제 중동 쪽에, 이집트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중동 쪽에 지금 진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쪽에 그 강력한 이슈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앞으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래도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염병 유행시는 엑서스바이오는 당연히 다른 진단 키트하고 다 같이 급등이 나오죠. 근데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목요일 날 보면 27.58%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좀 빠졌는데 지금 이제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일선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5일선 근처나 아니면 뭐 그 이하로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물량이 들어왔어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죠. 저점에서 한 30% 이상 올라갔죠. 30%가 넘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눌리는 저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누르면 조정시에 뭐 5,500원 이하로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기다렸다가 조정시에 만약에 포인트 잡으시고, 만약에 바로 가버린다. 바로 왜냐면 시간에도 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들어가면 요즘 물려요. 왜냐면 장이 아직 그 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전에 급등 나오면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좀 기다렸다가 좀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1차 목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7, 8월 달에 코로나가 유행했어요. 여름 때. 그때 진단키트들이 팍 튀었어요. 그때 상한가도 나오고. 그때 이제 11,000원 갔는데, 11,000원 가고 나서 쭉 이제 확진자가 안 느니까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지 마시고, 확진자 추이가 조금 더 늘어나거나, 동남아권에서 확산세가 난다. 그러면 한번 파동이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8,500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저기 4월 저점 4,300원대 손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은 4,300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슈 파트너님은 현재 못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수년 기다렸다가 저렇게 한번 급등 파동이 나올 때 그 물량행들이 누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 올렸잖아요. 그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중장기 투자는 기업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들은 중장기 투자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광중기기, 강동통신 같은 경우는 언제 그 부각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5G는 이미 오래됐잖아요. 선생님 지금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이제 6G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통신 장비나 중계기 쪽이 많이 시설 투자가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그 매출이나 성장성이 확 터져요. 근데 지금은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슈 나오면 이제 한번 들어 올릴 때 그때 빠져나오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3,000원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네, 3,190원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하면 안 됩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제 생각에는요, 3,000원대는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만약에 3,000원대 올라면 또 한 2, 3년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2, 3년 후에는 그때는 아마 6G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2,000원대라도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시던지, 아니면 과감하게 저는 진짜 손절해가지고 다른 좋은 걸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선 때 왜 이렇게 안 올라갑니까? 이재명도 이게.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2월 달에 12월 달하고 4월 달에 한번 반짝할 때 그때 빠져나오셨어야 돼요. 빠져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입은 했는데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으니까 또 앞으로 뭐 몇 년을 또 가져가시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대가 크진 않으니까 반드시 급등할 때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의 장점이죠. 2명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시장성이 이제 많이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웹툰이라든지 그다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네이버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위치는 바닥만 확인하면 매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네이버가 오랫동안 이제 상승하려면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저평가 매력도 충분해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커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못 가면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그다음 다시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박스권의 장기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인공지능에서 만약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다, 네이버가. 그러면 이제 장기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은 장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박스에 갇힌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17만 원대는 적극적 매수, 그리고 23만 원대는 매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 관점으로 빠지면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만 올라오면 매수가 정도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는 팔아주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덩치가 큰 네이버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 17만 원 정도 선에서 뭐 이제 저점이 좀 잘 나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뭐 이제 20만 원에서 23만 원 매수가. 장이 끝나고 5시쯤인가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예. 유상증자 3자 배정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좋은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체 거래소에서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잘못했나, 추가 매수를 잘못했나 싶어서. 일단 좀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매수는 했는데 네,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려갔다. 그래서 이거 거리가 어떻게 많진 않은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네, 자, 네. 자,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 먼저 의견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주 그렇기 때문에 뭐 물량 부담은 없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제주은행이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과거에도 끼가 있어가지고 급등이 한번 터지면은 다시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그 이제 이슈가 나왔잖아요. 2대주가 지금 더존 비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자 배정도 이제 더존 비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호재가 나오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상한가 터지고 나서 이제 2, 3일 올라가고서 고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고, 그 3자 배정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뭐 물량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9,000원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매수해도 돼요. 다만 이렇게 이제 시세가 한번 이제 분출되고 나서 조정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이 나오면 기간적으로 한 달 정도, 2달 기다려야 돼요. 저점이 나올 때까지는. 그 이후에 다시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기다렸다가 이달 지나고 6월 한 중반 정도 저점이 나오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하시면 되고, 그냥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가 차이가 문제잖아요. 단가 차이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러니까 이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 나온 거니까 이제 또 한번 이제 이슈가 돼서 불거지면 또 한번 급등 파동은 나옵니다. 근데 기간이 좀 이제 더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는 이제 조금 더 보류해 놨다가 저점이 나오면 약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그 당장 파동은 세게 안 나옵니다. 예, 그거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임의 매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죠? 예, 이게 네, 2차전지 안 좋은지 아시죠? 네. 예,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밀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 거를 지금 택해도 수익 내기가 사실 까다로워요. 근데 업황이 안 좋고 2차전지 캐집 걸린 건 뭐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고, 근데 주가는 이제 역사적 저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14만 7천원에 잡아가지고 내가 물타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그게 아니라 빠져나오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빠져나오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손절하세요.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왜냐면 손절 라인. 예, 저는 이런 상태면 가격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다 던지고 나오시는 게. 왜냐면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 수익 내는 게 낫거든요. 예? 네. 왜냐면 이거를 지금 장기 보유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2차 전지가 캐집을 탈출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앞으로도 한 2, 3년은 더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물량을 더 늘리면 현금만 괜히 묶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포기를 해버리고 다른 걸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낫다. 왜냐하면 여기다 자금을 투여하면 14만 7천 원, 아까도 얘기했죠. 물타기를 하시려면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4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중으로는 안 돼요. 이것도 지금 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자금을 거의 몰빵을 해야지 장가가 5만 원 최소한 빠져나가려면 5만 원대 정도는 낮춰야 되거든요. 그럼 다 몰빵하셔야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 몰빵해가지고 몇 년 가져가실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과감하게 선전하시고 미련 떨쳐버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좀 의견이 별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 이제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배터리 쪽의 어떤 그런 세제 혜택과 그리고 이제 보조금까지도 지금 없애려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좀 빠르게 올라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8,000원까지 못 기다리셔갖고 어떻게 어느 정도에서 빠져나올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우리 김성삼 파트너님 먼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예. 마음고생이 많으신데, 아유, 정말 아주. 네.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아야, 예. 좋은 얘기는. 근데 제가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왜냐면 네. 또 이 주식은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솔직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LG에너텍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 주로 납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미국의 애플이에요, 애플. 애플이 네. 요즘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애플의 거래선이 이제 좀 형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애플 주가가 잘 갈 때 또 잘 가요. 근데 이제 작년에 30만 원까지 갔다 무너졌거든요. 이제 지금은 팔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점이 너무 안 좋았어요. 21만 8천 원이면 작년 여름 한 8월 달 이후 전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죠? 예. 하여튼 그 전에 들어갔다 내가 네. 좀 축구하는 그때 장이 무너졌잖아요, 선생님. 그잖아요. 작년 네. 8월부터, 하반기 8월부터 장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너무 안 좋은 거지.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먹어서 시점에는 들어가면 좋아요, LG이노텍이. 지금은 13만 원대 그냥 매수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또 20만 원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한 2,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물타기 하지 그래서 마시고요. 그냥- 예? 가지고 계셨다가 뭐 올해 하반기라도 조금 움직여주면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교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매도 의견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고유 관점으로 보세요. 다만 그냥 물타기 하지 그 마세요. 손절도 하지 말아요. 조금씩 잘라가면. 예, 하시나요? 물타기는 하지 마십시오. 물타기 말고요. 그냥 이렇게 잘라면요. 잘라버리는 거요?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너무 예, 질려. 하반기까지 올라오면 한 200일 선이 지금 한 18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 파동은 남아 있으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자, 예. 빠르게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 의견도 네, 짧게 한번 감사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